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질환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김용택 시인의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환하고 야한 밤의 여우입니다. 오랜만에 시를 읽어보려고 하니까 여간 어색한 게 아니네요. 하지만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시고요. 그리고 이 시를 꼭 읽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 시를 처음으로 가지고 인사를 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자마자 이렇게 달달한 시를 읽으면서 왔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죠. 궁금하실 겁니다. 설마 편의점 사장님이 하겠습니까? 바나나를 100개쯤 주신다 해도 저는 그 사장님에게 이 시를 읽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아주 많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니까 목이 메나요?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요가를 마치고 귀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고 땀이 난 상태에서 또 찬 바람을 계속 쐬다 보니까 목이 잠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쁜 그대들이 잠겨있는 제 목소리를 너그럽게 예쁘게 들어주시는 걸로 하고요. 요즘에 제가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마음을 쓴다고 해서 제가 그 분들에게 모든 걸 다 퍼주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참 많은 걸 받고 있고, 그리고 받은 것만큼 채워주지 못해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더 많이 주고 싶고 뭘 더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만큼이나 참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제가 요즘에 인연을 맺고, 그리고 그 인연으로 해서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거든요. 아, 방송을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하면 되냐고요? 괜찮아요. 제가 하는 방송이니까요. 대신 그대들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제 목소리를 빌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사연을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지 않으시니까 제 사연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놓고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려요. 너무 가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에 아주 많이 상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 상대한테 쏟아내지도 못할 만큼 마음이 여리고 착해요. 그래서 매번 제가 잡으러 가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틈이 길었죠? 험한 말이 나올까봐 계속 뭐를 써야 될지 단어를 생각하느라고 필터링이 항상 걸린 거예요. 아, 진짜 험할만 나올 뻔했거든요.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순간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어쩌면 막 19금 얘기가 튀어나올 수도 있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걸 자체 필터링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그렇게 아플 수 있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지금 우리 조카가 빼꼼하고 왔는데 뭐라 그러고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뭐라고? 고기 먹을래요? 아니 그래요? 아유, 우리 조카가 이 야심한 밤에 이모 고기 먹을래요? 뭐라든지 안 들려가지고 말을 하라고. 아니 제가 방송을 하는 거를 저희 식구들은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면 방으로 이제 찾아오거나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언니가 늦게 퇴근을 하는 길에 뭔가를 사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먹을 건지 물어보려고 온 것 같은데, 오늘 저 운동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먹어도 큰일 나진 않아요. 제가 지금 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밤에 먹지 않는 편인데, 뭐 먹어야 될 상황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먹습니다. 먹고 내일 또 운동해야 돼요. 저 내일 또 필라테스 가야 되거든요. 우리 조카 때문에 한참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긴 했는데, 제가 아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그리고 즐겁게 이 공간 안에서 있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제 능력이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지만 제가 더 많이 예쁜 말을, 더 많이 아껴주는 말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항상 마음이 쓰여요. 그 예쁜 사람들이 너무 가끔 아니 자주 자주 아파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매번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일단 이 분들을 만나러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을 갑니다. 드디어 제가 서울에 출동을 합니다. 서울에 가서요. 그간 글로서만 봤던 어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아프지만 혹은 힘들지만 슬프지만 제가 글로만 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로들을요, 온기를 나누면서 제가 꽉 안아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꽉 안아드리러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는 걸로 하고요. 앞에 제가 아주 많이 아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예쁜 말들로 아주 예쁘게 아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말 해주고 미운 사람한테 미운 말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편하니까, 친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 친구는 이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면서 보통은 편하고 친하기 때문에 더 말을 쉽게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해요. 내 말 한마디에 행여나 혹시나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라도 상처를 받는 상황이 되면 제가 더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돌아오면 제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끼는 방법이 제가 아프지 않는 방법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쁜 말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저이고 싶습니다. 열심히 실천해 가고 있는데 저 역시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실수도 하고, 실수하면 석고대죄도 하고 머리 풀고 막 빌어요, 저는. 자, 아주 납작 엎드려서 빌어요. 잘못했으면 빌어야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짜 잘못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무릎 다 까질 것 같아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제가 할 때부터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말을 잘 가려서 하려고 항상 애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그대들은 얼마나 하루에 석고대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의 품격? 그리고 뭐 언어의 온도? 이렇게 말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어들? 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었는데 언어의 온도라는 건요. 밝음과 어둠을 가지고 있는 성향에 분명히 나눠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단어들이 사는데 가급적이면 밝은 곳의 단어들을 쓰고 싶어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언어의 온도는요, 항상 따끈한 정도의 한 60도, 65도? 그 정도의 온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막 100도씨로 팔팔 끓고 있고 이런 걸 원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항상 어느 정도의 온도는 유지한 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냉정한 말들은요. 진짜 차가워서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나 시려요. 이 스산한 한기가 막 몰려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지 저도 몰라요.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런 말들에 대한 이해를 해버리면 제가 그 말을 배우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저는 억지로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라고 제가 혼수를 둘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저는 따뜻한 게 좋아요. 지금 막 밖에 이게 더워가지고 뭐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 막 덥다, 땀 난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현실감이 없겠어요. 그치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는요, 따뜻한 그 온도의 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막 사람들 넌 정말 쿨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데 저는 사실 쿨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여전히도 잘 모르겠어요. 맺고 끊는 거, 호불호가 정확한 그런 게 쿨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기 싫은 어떤 것들도 그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건가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여기저기 다 쓰고 있으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가끔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잘 쓰지는 않아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제가 쓴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모르면서 제가 그 단어를 쓴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단어들은 중복되는 단어들도 많고요. 거의 같은 단어들을 돌려막기 하다시피 이렇게 쓰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은 최소한 제가 제 마음이나 제 머릿속에 어떤 단어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줄임말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줄임말 바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막 줄여서 쓰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저를 위해서 우리 그대들은 제게 오셔가지고는 줄임말을 쓰시거나 하시지 않던데 가끔 그대들 이렇게 세일 가거나 하면 줄임말을 엄청 잘 쓰시더라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자란 저를 위해서 저한테는 그렇게 줄임말을 쓰지 않으시니까 그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은 생긴 그대로 잘 써주는 거를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줄이고 저렇게 줄이면 그냥 더 이상 그 말에 맵시가 없어지는 느낌이 참 많이 들거든요.
말도 말밉시라고 이렇게 자기의 생김새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줄여지고 하니까 무슨 왜 사람이 밥 인형이 되기 위해서 갈비뼈를 몇 개를 뽑고 막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끔은 줄임말을 볼 때마다 되게 막 무섭게 볼 때가 있거든요. 인위적이지 않은 그냥 생긴 그 본연대로의 모습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에 속하는데, 그래서 음식도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지켜나가는 음식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리로 이 식감을 유지하면서 영양소도 흡수가 잘 되게 뭐 그렇게 하는 요리들? 자연주의인가요? 약간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딱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말에서의 줄임이 없는 반듯한 모습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요리에서의 그런 재료 자체의 본연의 맛 같은 걸 지키는, 모든 게 다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어떤 음식을 뭐 좋아하시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줄여서 하든 늘려서 하든 그냥 상대한테 닿을 때 아프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쓰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분명 아플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말은 피해서 하는 게 조금은 배려가 아닐까라고 또 잔소리를 해보네요. 제가 이벤트로 사연 공모를 했다가 지금 이제 연재를 고작 하나를, 심지어 반도 연재를 못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3분의 1 정도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원래는 20부작으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세이의 2000자가 딱 정해져 있는 제한이라는 사실을 저만 알죠? 왜냐면 그렇게 많은 양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저는 매번 2000자에 울고 웃습니다. 미칠 것 같아, 진짜. 저는 제가 20부작으로 생각한 그 당시에는요, 2000자를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걸 망각을 했었어요. 대충 이렇게 파트를 나눴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1편에 담고 했을 때는 저는 20편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제가 작업을 한 게 28가지 작업을 해놨는데 3분의 1이 진행됐으니까 거의 지금 마음은 40부작에서 멈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 그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완결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항상 뭔가 아쉬워요. 제가 제 클럽에는 올려놨는데, 여우만의 숲에는 올려놨는데, 첫사랑 이야기를 제가 30편짜리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쓰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되게 많이 아쉬웠었어요. 이렇게 앞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탈고를 한다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원고 자체를 이제 딱 마무리를 짓는 그 시점이 오면 참 많이 아쉬워요. 시원한 느낌도 있기는 한데 아쉬움이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연재작이 난 오빠고 넌 동생이야. 그 연재작이요. 40편까지 만약 진행이 된다면 완결하는 그 순간에 참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떠나보내는 마음이 항상 그렇게 마음이 짠합니다. 그걸 하고 나서
또 다른 연재를 시작을 해야 되고 제가 받아놓은 사연만 해도 6, 7편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어떤 이야기들은요, 이렇게까지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땐 진짜 20편짜리로 제가 이렇게 정갈하게 쓸 수 있도록 페이스 조절 좀 하겠습니다. 근데 등장인물들이 되어서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그 섬세한 감정선 하나하나를 차마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이 장소, 이 순간에 있다면 이때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과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차마 모른 척 지나치지를 못하고요. 끝내는 그걸 제가 글로 적는 거예요. 글로 적었는데 그 글로 적는 과정이 이렇게 길어지고 많아지는 거죠. 분명 섬세한 건 있는데 어쩌면 되려 지루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다라고 저 역시도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제가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더 쉽게 지나치질 못하겠어요. 이 상황일 때 이 사람들, 이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하다가 다 하나하나의 추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추억들을 제가 하나하나 담아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니지만 그런 감정선이 가기까지는 아마 엄청 많은 에피소드들과 추억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들은 제가 분명 상상력을 가미시켜서 적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감정까지 상상을 한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가기에 분명히 이런 감정선은 있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제게 잘 써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게 큰 상을 받는 것처럼 참 많이 고마웠었거든요. 본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적힐지를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제가 잘 적어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용기 100배 해서 씩씩하게 또 열심히 적어가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40에서 끝이 나고 싶은데요. 지금 28편에서 지금 이미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써볼게요. 얘는 써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목소리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하는 제 목소리를 손을 들어주시면요. 제가 카카오 오픈톡에 오픈 채팅에 방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방을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거기에서 보이스톡을 해서 편한 시간을 잡고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따로 그 오픈 채팅방을 이름을 제가 아주 어렵게 질 거예요. 알라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제목으로 질 거예요. 검색 불가능하게 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를 해서 제가 그 손을 드신 분들에 한해서 이 목소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로 그냥 뭔가 하루하루 좀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움직여야죠. 다른 이벤트들도 생각나는 대로 저는 또 할 거예요. 계속 제 세이에는 변함없이 이벤트들이 빵빵 솟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대들은 지금 제가 우리 조카가 편지를 써줬어요. 지금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방송 사고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제가
저한테 이제 고기를 먹을 거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고기도 먹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조카 다시 와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니까 쪽지를 적어왔어요. 뭐라고 적혔냐면요. 고기는 없고요. 짜파게티 끓일 건데 이모 먹을래요? 이걸 저한테 주고 갔어. 그래서 저한테 고깃집만 하라고 끄떡끄떡 도리도리 이것만 하면 자기가 알아듣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주고 지금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뭐라고 우리 조카 말을 못하게 합니까? 아 웃겨. 제 대답은요. 도리도리입니다. 전 밤에 탄수화물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였으면 먹었을 건데 짜파게티는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 저의 야식은 없어졌네요. 목소리 이벤트 얘기를 하다가 우리 조카 때문에 그 목소리 이벤트를 하게 됐던 이유는요. 제 목소리는 어차피 그대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대들의 목소리를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대들 목소리가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사심에서 이 이벤트를 한 거지 절대로 내 목소리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그대들한테 제가 따로 1인용으로 막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방금 너무 얄미웠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그대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다가 제게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민망해서 들겠어요. 그게 훨씬 더 민망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이미 민망해진 사람 제가 그냥 총대를 베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몇 분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던데 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더 많이 듣고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항상 밑에다가 글로써 적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잘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그리고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저한테는 X로 해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글로 적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대들이 제게 목소리를 좀 많이 들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대들 목소리 들려주세요. 아까 나 편지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있는 이렇게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벤트들 중에서 편지를 보내드리고 하는 이벤트도 있었고 아까 사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연 얘기를 했던 게 이것 때문이었는데 아주 그냥 옆길로 새가지고 전국 일주를 하고 온 기분이에요. 사연을 공부해서 그 사연에 당첨되신 분에 한해서 제가 열흘 동안 편지를 보내드리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6번째 편지를 오늘 써야 합니다. 내일 보내기 위해서요. 그 편지가 하나하나 이렇게 도착을 하고 있던데 처음 시작한 느낌은 그냥 열흘 동안 이렇게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참 색다르고 뭔가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중간까지 결과물을 느꼈을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이벤트의 어떤 결과물 중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편지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카톡, 문자 너무나 빠른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편지는 느려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 되고요. 이제 올까? 이제나 올까? 막 계속 이렇게 마음을 두근거리면서 있어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분명. 그 감정을 즐길 수 있는 아주 고마운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너무 행복하게 받아주고 계셔가지고 보낸 제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세일을 보면, 세일도 그렇고 연재작도 그렇지만 참 많은 글을 적어가고 있거든요. 요즘은 제가 농땡이를 좀 치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글이 좀 덜 올라가고 있는데 야단 좀 맞았습니다. 글이 안 올라온다고. 저 글이 안 올라오면요 저한테 막 이렇게 톡으로 아, 요즘에 무슨 일 있나요? 글을 안 쓰시네요. 그래서 틈이 나는 순간순간에 글을 좀 자주 쓰려고 하는 편인데 제 글이 길기로는 아주 그냥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 쓰는 그런 글들이 아니다 보니까 글자 수가 많아요. 핸드폰으로 적으려면 아주 그냥 바쁩니다. 아침 출근하는 버스에서, 저녁에 퇴근하는 버스에서 보통 핸드폰으로 이렇게 글을 쓸 때는 하나의 글을 쓰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버스는 흔들리죠. 기사님은 소리 지르죠. 막 정신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출근길에, 퇴근길에 이렇게 글을 하나씩 올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올리고, 요가 수업 기다리는 동안에도 올릴 때가 있고요. 그 외에 올리는 글들은요, 업무 시간에 일하지 않고 농땡이 치면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은요, 제가 블루투스 키보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선물 받았습니다. 이 키보드를 가지고 저는 항상 키보드로 글을 쓰기 때문에 제가 700타를 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글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웃님 중에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글을 쓸 시간이 있습니까? 이러시길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이렇게 방송으로 해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떠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저한테 3일에 한 번씩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억 속에 뭔 어떤 멘트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3일에 한 번은 와야 되겠다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요가 마치고 씻고 나면 정신 놓고요. 글 좀 써야지 이러면서 요즘에 연재작 때문에 글 좀 써야지 이러면서 거기에 막 정신 팔려갖고 있으면 또 어느 순간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1시예요. 1시 되면 압박을 느껴요. 자야 해. 나는 자야 해. 그리고 방송을 하는 것도 10시 정도에는 제가 방송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11시가 넘고 12시가 넘으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요. 업로드하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변환하는 시간도 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제가 그나마 지금은 10시경에 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을 다녀왔는데 아직 씻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질까봐. 그래서 변화를 걸어놓고 저는 후다닥 가서 씻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일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듯하고 바쁜 사람에 속하거든요. 아침에 7시 30분쯤에 집에서 나가면요. 밤에 10시 정도가 조금 지나서 저는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씻고 뭐 이렇게 하면 11시고요. 12시, 1시 딱 저한테 2시간 남아요. 그 2시간 동안에 저는 편지도 써야 하고요. 내일 출근할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요가복도 챙겨야 하고요. 뭐 이것저것 막 챙기다 보니까 정신 차리면 1시예요. 그럼 또 자야 돼. 압박에 휘달리면서 잠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제가 시간을 아무리 쪼개고 이래도 진짜 다 지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3일에 한 번씩 못 찾아오더라도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마시고요. 얘가 많이 바쁘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결혼식 되게 많으시죠?
저희의 결혼식은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의 결혼식이 굉장히 많은 계절이에요. 4월하고 5월하고 3월부터 계속 결혼식이 많았는데 저도 이번 주에 친한 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항상 결혼하는 그 동생들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제가 저렇게 예뻤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참 예뻐요. 그 날은 그 신보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날인데 어느 신부는 정말 많이 울고요. 어느 신부는 정말 입이 귀에 걸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기에서 저렇게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순간에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 언젠간 그 자리에 서 보면 알게 되겠죠? 언젠가는 뭐 서겠죠? 오늘은 제가 연주 음악을 들고 왔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것도 조금 차분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웃음소리가 평소보다 한 절반 정도는 사라진 것 같아요. 평소에 웃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했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무시는 그대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은 좀 주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3일 안에 오려면 오늘이 목요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최소한 일요일에는 와야 되는데 제가 일요일 날 또 어디 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주말에는 제가 어디에 가야 될지 저도 잘 몰라요. 저번 주에는 제가 토요일에 사천에 가 있었거든요. 일요일은 하루 종일 제가 글을 썼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와서 제 목소리 오래 듣게 된 게 좋으신 그대들도 계실 거고 너무 길어서 힘드신 그대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길면 중간에 쉬었다가 들으세요. 중간까지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간까지 듣고 또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시는 우리 그대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저 이거 하고 갈 겁니다. 지금 제 닉네임이 글쟁이 여우죠? 글쟁이 여우인데 그 전에 제가 자주 썼던 닉네임 중에 하나가 감성 여우였습니다. 자, 감성 여우? 감성 여우를 가지고요. 사행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달리는 선착순 선착순 세 분에 한해서 제가 바나나 단지 우유 쏘겠습니다. 들으셨죠? 선착순 세 분에 한해서 감성 여우로 사행시를 적어주시면 제가 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열심히 이벤트도 할 거니까 방송 들어주시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그대들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서 이러고 있잖아요. 가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씻어야죠. 아유, 찝찝행. 어머? 제가 몰랐는데요. 음악이 이게 지금 한 곡만 나오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요즘 듣고 있는 노래가 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설정을 한 곡만 무한 반복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연주 음악이다 보니까 몰랐어요.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만 잘 들리면 되죠 뭐. 사행시 선착순 세 분에게 바나나 단지 우유 쏘겠습니다. 진짜로 쏩니다. 이제 제가 하는 이벤트 진짜로 저렇게 하시나? 주시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약속들 다 지켰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씻으러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편하고 야한 밤 되시고요. 혼자서 어떻게 야한 밤이냐고요? 그건 뭐 알아서 셀프로 잘? 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최선을 다하는 야한 밤 화이팅 하십시오. 차분하게 잘 해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묻어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웃음이 또 터질 것 같아. 오늘 하루 또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 출근하시는 길 안전하게 조심해서 잘 출근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무시는 그 꿈길 꽃길을 걸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와 꿈에 제가 깔깔깔 웃음이 나타난다면 제가 여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놀아주세요. 이만 저는 가겠습니다. 편하고 야한 밤, 저는 그대들의 여우였고요. 또 조만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가겠습니다.